네, 안녕하세요. 최령입니다. 현대인의 만성질환이라고 불리는 당뇨병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분이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당뇨를 앓고 계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앓으신 지는 약 27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고요.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겪으시면서 남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47kg까지 빠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21세기 국민병. 국내에서도 해마다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 하지만 대다수 환자들이 당뇨 초기에는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문제. 당뇨병력 27년의 이정호 씨 역시 그랬다는데 2001년도 8월 달에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을 했고 그 전부터 이제 당뇨를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약은 안 먹고 이제 운동으로 테니스로 계속 이제 치고가 조절했는데 전부 다 이제 주위 사람들이 테니스는 너무 그 무리한 운동이라니까 하지 말고 딴 걸로 하라고. 그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산에도 가고 걷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증상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딴 거는 별로 그 의미가 없고 운동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해도 별 이상은 하는 건 없었어요. 당뇨는 일반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관상으로도 정상 췌장과 당뇨 환자의 췌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보통 음식을 먹으면 이는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 포도당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공급 부족으로 체력과 체중이 저하되면서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의 저하로 결국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작년도 5월달이지? 5월달에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래 이제 여기 이제 뼈가 한 5cm 정도 거미가 골절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아무 인미를 다 묶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양치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그때 몸무게 63kg 나갔는데 일주일 그걸 하고 나니까 47kg까지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진료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당뇨도 오래됐고 약도 오래 접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물었더니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2대를 맞아야 된다. 그래 2대를 맞아야 되는데 배꼽 주위를 2대 맞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딴 방법을 엄마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정호 씨는 인슐린 주사 치료 대신 새로운 치료법을 택했다. 그가 택한 치료법은 정상 췌장의 인슐린 분비 흐름과 똑같이 하루 24시간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방식의 인슐린 펌프 치료. 그래서 그때 교수님 하신 그 말씀이 이 약은 먹으면은 이 전부 다 자기 췌장을 기능을 약화시킨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인슐린 펌프는 달면은 췌장을 회복을 시켜준다 하는 그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듣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 그래가 이제 진료받으러 가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달고 그랬는데 일단 달고 나니까 그 전에 하던 이 약 먹던 그 식사 방법하고 그 인슐린 펌프 타는 이 식사 방법하고 180도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그 식사를 이제 마음대로 하니까 안 가리고 기회질 하든
제일 좋은 점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 체작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되었으니까, 그게 좋고, 그 매일 그 이제 병원 갈 때는 가면 피하고, 좀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다 검사 쭉 다 하더라고.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체장이 어느 정도 기능이 이렇게 좀 회복되어 가는 그걸 이제 관찰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래서 볼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연구 결과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고혈당이 안정되고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병의 원인에 대한 근본 치료라는 데에서 환자들의 호응도 높다. 약 먹던 거와 그다음에 인슐린 펌프 달고 난 뒤에 하여튼 좋아진 그 부분들을 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해요. 근데 계획은 앞으로 제가 이제 당연히 내가 이제 인슐린 펌프 달고 난 뒤에 이렇게 몸이 좀 좋아졌으니까 그 치료한 과정들을 쭉 이제 내가 알고 해서 당뇨 환자들한테 좀 들려도 주고 또 내 했던 겪어왔던 그 모든 과정을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도 인슐린 펌프를 달아서 하여튼 자기 지체장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을 사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이 내 기분으로 하여튼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내 보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좀 좋은 기회를 달고 또 그것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내 혼자만 알고는 하나도 다른 사람도 같이 알고 같이 치료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활동할 겁니다. 네, 당뇨병 진단 이후 약 14년간 먹는 약을 복용해 오시다가 지난 가을부터 좀 치료 방법을 바꾸셨다고 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살도 좀 전보다 붙으셨고요. 또 전반적인 몸 상태가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존에 먹는 약으로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교통사고 이후로는 좀 약으로는 더 이상 조절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먹는 약으로 이렇게 계속 치료하면은 이 췌장 기능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네. 교통사고 스트레스니까 인슐린이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슐린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그랬을 거예요. 네. 예, 먼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겨우 유지하고 있다가 많이 망가졌는데 힘이 많이 드니까 더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졸졸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는. 예,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런 연관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먹는 약으로는 아무리 오랫동안 치료를 하더라도 원인 치료는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존 치료가 당뇨의 원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먹는 약을 치료하게 되면 이 췌장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먹는 약이라는 것이 당뇨병의 췌장이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병인데 100%가 정상인데 처음부터 한 60%, 50% 되죠. 네. 다운힐 같은 약들 먹는 약을 먹으면은 점점 나빠져요. 다 알고 있어요. 몸무게에 따라서도 계속 나빠지죠. 그러니까 이 환자도 먹는 약보다 점점 췌장이 떨어졌던 거죠. 당뇨병 원인은 이렇게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정상에 비해서. 정상은 식사 후에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먹는 약을 많이 먹거나 또 처음부터라도 인슐린 나오냐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먹는 약이 적어. 그래서 이런 건데 이 인슐린 적어지는 것을 먹는 약으로 점점 적게 하니까 저렇게 더 나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이게 원인 치료죠. 이렇게 인슐린 나온 것을 정상과 똑같이 비싸게 넣어주는 기계. 이게 인슐린 펌프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인슐린 펌프로 바꾼 다음에 굉장히 건강하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법과는 달리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는 정상 췌장의 그 인슐린 분비 패턴과 똑같이 인슐린을 공급해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마치 췌장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췌장이 많이 기능을 안 하니까 새로운 췌장이 대신 기능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과 똑같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느끼면 좋아진 것처럼. 네. 그래서 이 환자는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기존 치료와 인슐린 펌프 치료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좀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연구된 바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혈당치의 평균치거든요. 네. 이것이 6.5%는 조절돼야만이 합병치가 안 와요. 이거 위에가 꼭 합병증 오는데 처음에 혈당이 높았죠. 그죠? 네. 8.9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이제 먹는 약을 먹고서는 한 달, 1년 동안 좀 떨어진 것 같은데도 정상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평균치가 8.5%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25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한 8.5% 유지하면은 틀림없이 몸이 망가지는 거죠. 합병증 분명히 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먹는 약의 치료고 이 환자가 14년간 했던 치료죠. 네. 예, 그런데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똑같이 9.5%였던 것이 3개월부터 6.5%를 계속 유지해요. 계속. 이 정도 혈당을 정상화 만드니까 이 환자도 옛날에는 8.5%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6.5% 유지하니까 합병증 없어지고 많이 건강해졌죠. 네. 그 이 환자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려면은 과학적으로 잘 따져보고 그 치료 방법을 환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니까 이 환자는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네. 건강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그 당뇨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 당뇨 합병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아까 봤죠. 6.5% 유지하고 있으니까 환자들 굉장히 건강해졌죠. 전에 있다가 그래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합병증이 안 오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째,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합병증 안 와요. 작게 먹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몸무게 줄이면 합병증 오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똑같이 또 혈당이 하루 종일 혈당치가 정상 범위로 유지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당뇨병 합병 예방에 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약 6.5% 이하로 유지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당뇨병 합병 예방되는 건데 이게 미국의 12개 의과대학에 1,440명의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네. 10년 동안, 9년 6개월 동안 기존에 치료한 경우 보면은 당화혈색소가 8.9 정도 됐죠. 네. 그 중에 반수 720명은 인슐린펌프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6개월 만에 7%가 되고 계속 7% 유지했죠? 네. 2.9%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았는데 치료방 바꾸니까. 이 환자도 전에는 먹약 먹다가 혈당이 높았는데 인슐린펌프 혈당이 정상화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바꿨는데 그 10년 동안 두 그룹에 대해서 합병증 오는 걸 조사해 봤거든요. 통계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은 첫째, 망막증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9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치료했던, 지금 현재 각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치료란 말이에요. 해보니까 눈에 망막증 60% 정도 봤는데, 인슐린 펌프로 치료 바꾼 사람들 보면은, 치료가 얼마 됐냐면, 이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저쪽은 눈에 망막증이 6명이 왔고, 인슐린 펌프 단 사람은 10명 중에 1명만 망막증 왔죠. 5명이 줄어든 거죠. 네. 합병 예방된다는 게 아주 확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장 합병증도 보면 소변에서 단백질 나오는 줄을 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치료, 지금 이제 병원에 치료하는 치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점 많이 소변에서 단백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관찰되는데 인슐린펌프 치료 훨씬 적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신장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연구를 보더라도, 이거 당화혈색소 떨어졌죠? 기존의 치료였고, 그죠? 그랬더니, 이 눈의 망막증도 감소하고, 신진환도 감소했죠. 네. 그래서 제1형이나 2형이나 당뇨병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죠? 환자가 아주 건강해진다는 건데, 그죠? 이 환자가 그런 치료 방법을 채택했는데, 좀 늦게 갔죠. 처음부터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지만 지금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표를 보니까 정말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기존의 치료와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 치료 방법 자체도 다르고요. 또 결과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있는 좀 전혀 다른 치료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치료 방법이죠. 왜냐하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고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니까.
그 먹약 치료는 전에처럼 췌장기를 점점 망가뜨리니까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먹약 치료하는 의사들은 당뇨병은 낫지 않고 평생 동안 같이 갖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필이면 그렇죠. 그 이유가 있거든요. 먹약 치료 점점 나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 치료 방법 보면요. 좀 더 환자도 경험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당뇨병 걱정하는데 처음엔 한 알 주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 기능이 망가지니까 더 많이 자극해야 되겠죠, 췌장을. 그 인슐린, 먹는 양 좀 증가해가지고 결국은 많이 파괴되니까 합병증 와가지고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냐면 당뇨병은 낫지 않는 병이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 당뇨병은 친구처럼 절대 못 다니면서 같이 셋다 같이 사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인슐린 치료는요, 췌장이 회복하니까 혈당 정상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점점 들어가는 인슐린이 자기 췌장 회복해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인슐린이 적게 주죠. 그러니까 인슐값이 적게 들기 시작해요. 저쪽 약값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완전히 췌장 회복시키면은 완치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그 완치되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치료 방법입니다. 아주 다른 치료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최성호 박사님과 함께 인슐린 펌프 치료의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직접 환자분들이 계신 병원으로 가서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화면을 보니까요. 환자분들께서 한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는 직접 집에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 2주간의 교육을 꼭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당뇨센터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당뇨 환자가 자기 자신이 주치가 될 수 있도록 2주 동안 의사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요. 의사와 같이 교육을 시켜요. 잘 집에 가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또 2주 동안 훈련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2주 동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센터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그 의사보다도 얼마 때는 당뇨병을 치료 잘하는 자기 자신의 주치의가 돼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박사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좀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면 편하게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 고기류나 술 종류도 상관없나요? 그중에 한 가지는 먹지 말아야 되겠네.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네. 고기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다 먹어도 되니까 그 잘 먹어야 돼요. 이게 잘 먹는 사람은 훨씬 건강하잖아요. 당뇨 환자도 잘 먹어야 되는데 원래 치료하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을 자꾸만 하니까 그런 거 영양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영양을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올라간다고 그래서 작게 먹게 시키거든요. 근데 인슐린펌프는 그 원인을 없앴으니까 정상 똑같이 먹어도 혈당도 오르지 않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사실 인슐린펌프 된 사람은 정상을 똑같이 먹으면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잘 먹어도 되니까. 근데 술은 아무래도 나쁜 거니까 술은 될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술은 일반인들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뭐든지. 정상과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네. 하게 됩니다. 참 좋네요. 네,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당뇨병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떠신가요?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뭐 눈 멀어서 온 사람 신장 나빠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신장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빠졌는데 부인도 걱정하고 그러니까 크레아틴 1.99 됐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은 혈액 투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56세 먹은 환자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부인도 그렇고. 많이 아프죠. 그 사람이 이제 먹약 먹고 적게 먹었으니까 몸 사이즈가 줄어들어가지고, 아까 몸무게 정상이 가장 중요한 합병 예방인데, 몸무게가 10kg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장도 10kg 빠진 거지.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혈액 투석하게 되는 방향으로 소변에 단백질 나오고, 눈도 마찬가지고. 그런 환자 보면 좀 하루라도 좀 빨리 오면은, 좀 초기부터 오면 좋은데, 그 먹약 먹고 다 망가진 다음에 오는 것이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빨리 와서 완치되는 환자도 많은데 그렇게 많이 망가뜨리면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상당히 당뇨를 사랑하는 의사로서는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죠. 많이 화가 납니다. 네, 조기에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정리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잘 이용하고 이 지금 환자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인격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의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의사랑 무슨 관계 있겠어요? 그죠? 자기가 너무 좋아졌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진실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 진실을 진실되게 잘 모르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 진실되게 이런 프로를 통해서 진실을 똑바로 알고 환자들이 빨리 좋은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명하게 그걸 피해서 오셔야 돼. 그러면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도 빨리 환자들이, 우리의 당뇨센터의 목적은 환자들한테 기쁨을 선사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도록 망가지는 빨리 오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옛날 먹는 약 치료하는 의사들은 말기에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기에 와야 되는 거죠. 올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기에 치료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히들 김병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주변 가족분들이 그렇게 힘들 정도면 좀 수십 년간 병을 안고 사는 그 환자 본인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국의 많은 당뇨 환자분들 모두 좀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당뇨는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